사고 안 치는 날이 있긴 해요 지금. 뭐 학교에서 안 다룬 내용은 수능에 출제를 배제해야 된다. 저는요. 저 말에는 오히려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근데 한국 교육이 어떻게 됐냐면 가진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돈을 부고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만으로 출제를 하게 되면 돈 많은 애들이 돈 썼던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변별력이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말로 물수능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내면. 그러면 만점 맞은 애들이 수두룩벅적하게 나오고 막 고득점자가 나와. 이 구조가 있는 건 맞지만 그러면 이렇게 해라. 대학 가는 걸 쉽게 하고 졸업을 어렵게 해라. 진짜 공부는 대학 가서 하게 만들어라. 중고등학교 때는 학원 안 다녀도 되게 만들어라. 저는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윤석열은 맥락을 모르고 지르니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앞뒤 안 보고 지르니까 문제죠. 저는 이게 수능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고 인사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윤석열이 이주호한테 쉬운 수능을 출제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주호가 모의고사도 쉽게 내라라고 했는데 6월 모의고사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애도 그 모의고사를 봤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험을 망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아했는데 그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데가 한국교육평가원이라는 곳인데 여기를 앞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평가원장이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교육부의 대입 담당인 이모 국장을 경질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보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쉬운 수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사 문제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명박 때를 생각해보면 이명박도 수능 EBS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EBS 수능 교재들이 엄청 잘 팔렸습니다. 그 EBS에서 수능 교재들을 막 윗돈을 주면서까지 그 교과서 자체를 돈을 좀 많이 올려서 팔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그때도 EBS가 직원들 성과급 잔치를 하고 막 이래서 문제가 됐었고 EBS 사장도 지금 작년 3월에 지금 임명이 돼서 임기가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EBS 사장 자리도 인사 문제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것은 좀 그렇네. 그런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정도로 대가리가 의심. 좋으면 그게 아니라 아까 그거 보여주세요. 눈깔 판 거. 그거 뭐냐면 저 말에 답이 있어. 근데 그 눈깔 판 거는 저 눈깔을 판 게 아니고요. 바이디 준 선글라스예요. 저기 말에 이런 게 있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이란 말인가 이 말에 나는 꼬집고 싶은 게 있으니까 맥락도 모르고 지가 누구를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는지도 모르는 발언 있잖아요. 지가 한 편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문제는 수능이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능을 쉽게 내라 이거 아니에요. 교과서에서만 내라. 이거는 아까 그 임지님의 분석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맥락으로 이해를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저거 지지율을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들 보편적 정서 있잖아요. 그 지지율을 올리려고 일반 서민들을 향해서 그냥 자기가 한 행동이랑은 완전 다르게 저 말을 뱉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사 문제는 다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의 인사 문제는요. 인사불성이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5개월 앞두고 수능을 쉽게 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첫 번째가요. 지금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 좀 안 좋은 데를 간 친구들이 이제 반수 시작하죠. 반수 시작하죠. 그렇죠. 뭐 어차피 한번 수능 본 사람이 물수능에 나도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고득점자가 많이 나온다. 그럼 변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뭘로 가지고 따지겠습니까? 봉사활동이나 인턴 가지고 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권 인사는 괜찮고 야권 인사는 쥐업해는 똑같은 상황 나올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명박이 봉사활동이나 인턴 이런 걸 해서 전인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했던 게 걸린 거는 조민 조국 아닙니까? 걸린 것도 아니죠. 없는 걸 창출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게 수시랑 또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이동관 아들이 수시로 들어간 거잖아요. 고려대학교에 수시로 들어갔다고 학폭이 없는 바람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이 문제 발언한 것을 이제 공표를 했어. 발표를 했는데 4시간 만에 수정을 해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4시간 동안 아주 학부모들 아주 바글바글 난리가 났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교육이라는 게 대통령 뭘 모르는 놈이 즉흥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100년지 대계라는 생각을 갖고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아니 씨발 대통령 하라고 뭐 저도 모르는 게 저기 수능 쉽게 내라 그러면 그게 수능 쉽게 내면 그게 교육지도예요? 이따가 그 문제가 뭔지 한번 또 이야기하고 저 정말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저도 모르는 게 저도 모르는 짓 해가지고 난리 났던 사건 한번 볼게요. 만 5세 입학. 이거 윤석열이 먼저 띄웠던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 뜻대로 박순애가 만 5세 입학 추진을 하려다가 한번 망신당했던 사건 있잖아요. 결국 박순애는 나중에 잘리죠. 이 문제 갖고. 박순애가 책임지고 사퇴함으로써 일단락됐죠. 네. 그래놓고 지가 해놓고 지가 경로하고 자빠졌어 저거.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우리 방송은 굉장히 오래 하고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아는 것 중에 그래서 교육 제도를 제대로 바꾸려 그러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근데 국가교육위원장 저 이배용이는 뭐하고 다닌 줄 아세요? 어디 지역 가서 강연 다녀 지금. 얘 연봉 받으면서 있잖아요. 국가교육 계획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 지방 도시들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있어. 제목이 평생교육과 역사의식이야. 국가교육위원회를 완전 무력화시켰단 말이야 지금. 저렇게 해서 서로 사회적 합의를 봐라. 근데 경산호위에서 한국노총 탈퇴했는데 경산호위 위원장은 주요 팬거 노동자 팬거 잘했다고 얘기하고 자빠졌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윤석열이가 수능 5개월 남았는데 수능 쉽게 내. 거기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세워놓은 어떤 시스템이나 흐름이 있는데. 그 이배용은 뉴라이트인데 저렇게 역사의식 강의를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저 이배용이가 박근혜는 선동여왕하고 닮았다고 그랬던가? 신성여왕이. 아니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뭐 저기에 들어온 애들 중에 일베급 그러니까 저 소위 말하면 데모만 하는 애들 그런 애들도 들어가 있어요. 구구단체 애들이. 그럼 어쨌든 간에 저걸 만들어 놨으면 거기서 다뤄야 될 내용이잖아요. 난 윤석열이가 정말 사회적 맥락을 알고 한 얘기라 그러면 본질적으로 찬성한다니까요. 대학 가는 건 쉽게 하자. 다만 대학 졸업을 어렵게 하자. 사교육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줄이자. 옛날처럼 사교육 과외 학원을 선행학습용이 아니라 공부 좀 못하는 애들 보충학습용으로 만들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교육에 대해서는 막 개똥불 찬 적이 있었잖아요. 중학교까지는 정규 교육과 과정 똑같이 배우는 시간을 줄이고 다양한 걸 배울 수 있게 해주고 고등학교 갈 때는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나눠서 가야 된다고. 근데 이 찍들 저 말이 뭐가 왜 틀렸는지 모르는 사람 지금도 있어. 예술고, 과학고, 기술고, 뭐 공업고 만들어진 지 수십 년 됐어요. 아니 심지어 저 고등학교 갈 때도 있었어. 그리고 지금 아까 사교육 이야기했었잖아요. 윤석열이가 이런 말 한 적도 있었어. AI 에듀테크 잘 적용되면 학부모들 지방 가도 문제 없어. 어쩌고저쩌고 없네 진짜. 저는 이 4시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이주호가 가장 컴플레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교육에 힘을 주자라고 하는 거는 이주호가 본인이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고 있는 그런 교육 플랫폼이라던가 사교육에 대해서 누르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맥락을 다 빼고 이야기하면 사교육 없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쥐가 옛날에 한 말이 저거라니까요. AI 에듀테크가 사교육 업체잖아요. 잘 적용되면 아니 사실 그러니까 AI 에듀테크라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공공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게 없으면 다 저게 사교육 업체에서 가져와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학부모들이 지방 가도 문제 없다. 이거 조금만 더 좀 쉽게 표현하면 인강 같은 거, 인강 같은 거. 인강을 뭐 지금 교육 당국하고 사교육 산업 카르텔을 질타했다 그러는데
근데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주호 이야기냐고. 알고는 말한 거냐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할 때 우리가 반대했던 게 뭐예요? 이미 이명박 때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네요. 일제고사 부활시킨 애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학년별로 순위를 매긴 애가 이주호라고요. 그 이주호를 교육부 장관 시킬 놈이 없어서 데려왔는데 그 사이 이주호는 사교육 업체 홍보대사 같은 거였어. 교육부 장관 출신이 쉽게 표현하면 정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교육부 장관이었던 애가 사교육으로 가면 그랬던 놈을 다시 끌어오는 윤석열의 만행. 이미 교육부 장관 후보 때부터 말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AI 에듀테크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딱 해줬더니 이주호가 AI 교육업체에서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플랫폼들입니다. 보시면은 뭐 교원, 대교, 웅진, 싱크빅 막 이런 일들이 속출했었죠. 저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명박 때 출신이라도 최소한 이동관하고 이주호는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보수 세력이 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애들이야. 언론 망쳤던 이동관이 교육 망친 이주호. 이걸 갖다가 재활용에 쓰잖아요. 재활용하면 안 되는 애들을. 왜냐하면 교육의 본질, 언론의 본질을 통째로 망가뜨린 그런 사람들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도 사실 이동관에 대해서 학폭 문제 가지고 계속 이럴 게 아니라 이동관이 언론을 어떻게 망칠 것인지 어떻게 망쳐왔는지를 계속 집중 보도하고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자신들이 언론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게 그게 이 나라의 언론이라는 것도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자의 분뇨님. 저기 외국 나가신 윤석열이 간다는 소리였네요. 윤석열이 프랑스 갔다가 베트남 간다며. 다음 주? 아이씨. 프랑스 교민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놓여주시면 되는데. 또 그 영재 하나 나오면 어떨까요? 비상구문 열어버리면. 농담입니다. 예. 잘 갔다 오세요.